삶의 어느 시기를 보내고 있든 누구에게나 자기 인생은 애틋하기 마련이다. 어려운 순간도 잘 견뎌주기를 바라는 마음, 남들처럼 적당히 평범하게. 기왕이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다. 언제나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지만 JTBC 드라마 눈이 부시게 속해자도 그랬다. 스물다섯 살의 혜자 한지민은 자기가 별로 잘난 게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좀 잘 됐으면 싶고, 70대 노인이 된 혜자 김혜자는 다 늙은 몸뚱아리 기대할 것도 없다지만 자신이 영 안쓰럽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환자 혜자는 꿈과 현실을 부단히 오가며 과거의 기억을 새롭게 마주한다. 그렇게 혜자의 애틋함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의 순간들이 겹겹이 쌓여 한편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당연한 사실을 깨닫는다. 결코 순탄하지 않은 삶이었으나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다던 마지막 고백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혜자가 그려낸 청년과 노인의 삶. 눈이 부시게는 주인공 김혜자를 통해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과 노인의 삶을 동시에 비춘다. 서 있는 지점은 다룰지 언정 나름의 고충을 안고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비슷한데 그 풍경이 너무 현실적. 이어서 아프다. 스물다섯 살 취준생 혜자는 하루빨리 취업해서 미용사 엄마와 택시기사 아빠의 짐을 덜어주고 싶지만 꿈이었던 아나운서가 되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다. 계속 도전할 자신은 없으면서 포기할 용기는 더더욱 없다. 혜자 오빠와 친구들도 처지는 비슷하다. 오빠 영수, 손호준은 별풍선 대박을 꿈꾸며 방구석에서 1인 방송을 시작했지만 사실상 백수에 가깝고 가수를 꿈꾸는 성은 송상은 몇 년째 연습생 신분이다. 기자 지망생인 준하, 남주혁은 아침부터 밤까지 알바를 하느라 바쁘다. 이들에게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젊음의 특권이란 없다. 자꾸 발목을 잡는 냉혹한 현실만이 있을 뿐. 취업 걱정 없는 70대 노인의 삶이라고 마냥 패날이 없다.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것도 속상한데 세상이 보는 시선도 따갑다. 엘리베이터에 타도 존재 자체로 눈치가 보이고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쉽게 비아냥거리가 된다.
사람들이 집값 떨어질까 걱정해 요양원 건립을 반대하. 자, 결국 이들이 향하는 곳은 노인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홍보관이다. 그렇지만 드라마는 한순간에 노인이 된 혜자의 입을 빌어 기본 옵션처럼 느껴지는 젊음의 특별함을 역설하는 동시에 노인들이 그저 수동적이고 무기력할 것이라는 편견에 또 정면으로 반박한다. 혜자와 다른 노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 준하를 구출하는 장면은 비록 혜자가 지어낸 환상이었을지라도 늙고 힘없고 약한 존재들이 어설프지만 유쾌하게 세상에 맞서는 모습을 그려낸다. 혜자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세계. 현실에서는 끝내 살리지 못했던 남편 준하를 상상 속에서나마 데리고 나온 후에야 혜자는 비로소 젊은 나를 자신과 마주한다. 석양이 지는 바닷가에서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 혜자 뒤로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뒤집는 한마디가 나지막이 흘러나온다. 저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습니다. 판타지 로맨스물로 시작한 드라마는 2회를 남기고 과감하게 장르를 바꾼다. 그제서야 가족들이 왜 혜자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딸을 보는 아빠의 표정이 왜 그렇게 의미심장했는지가 선명해진다. 혜자의 시간여행은 아들의 사고를 막고 또 남편을 살리고 싶었던 간절함이 만들어낸 모습들이었다. 눈이 부시게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노인 혜자를 사의 주체로 내세우고 타임슬립이라는 설정을 통해 기억이 뒤섞이는 내 면을 깊게 파고든다. 수천 번이라도 시계를 돌려 구하고 싶었던 사람은 사실 아들이었고, 남편과 닮은 담당 의사를 보며 먼저 간 남편 준하를 떠올렸다. 혜자의 기억은 어느덧 눈앞의 아들을 몰라볼 정도로 점점 흐릿해지지만, 눈 오는 날 아들이 미끄러질까 골목길을 쓰던 순간은 또렷하다. 그런 혜자는 결코 과거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롯이 그 기억들로 버티고 선 사람이다. 드라마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내면이 그리 단편적이지 않으며 한 사람의 인생은 그보다 더 복잡다단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에 이르러 눈이 부시게는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며 다리 불편한 아들을 키워낸 한 여성의 다사다난한 인생사를 펼쳐낸다. 그리고 그 시선은 혜자와 연결된 또 다른 여성들이 삶으로 옮겨간다. 혜자는 자기 미용실을 이어받아 저처럼 힘들게 살고 있는 며느리 이정은가 못내 안쓰럽고, 은숙 엄마 원미원은 젊어서 오빠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더니 결국 병을 얻은 딸의 처지가 한스럽다.
혜자가 며느리에게 남편도 자식도 훌훌 벗고 너로 살아라며 난 네가 무슨 결정을 하든 늘 내 편이 다. 라던 말은 다음 세대의 여성들에게 건네는 위로이기도 하다. 눈이 부시게 오늘을 살아가라던 지극히 평범하고 교훈 적일 수 있는 말이 다름 아닌 김혜자의 입에서 흘러나올 때 그 말은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눈이 부시게의 의미가 찬란했던 젊음의 한 순간만이 아니라 때로는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던 인생 자체라는 걸 알게 된다. 매 순간을 치열하고 간절하게 살아냈던 혜자가 그랬듯 우리네 인생도 그렇게 애틋하기를. 스물다섯 살 김혜자가 걸린 저주는 시간과 나이의 등가 교환이었다. 시간을 되돌린 대가로 25살 김혜자는 한순간 70대 노인의 몸으로 아침을 맞는다. 사고로 잃었던 아버지를 되찾기 위해 그녀는 젊음을 제물로 바쳤다. 스물다섯 살 정신으로 맞는 70대 노인의 육체는 온전한 절망이었다. (12% 시청률로 막을 내린 JTBC 드라마 눈이 부시게는 언뜻 보면 시간여행자 이야기로 속기 쉽다. 팍팍한 인생을 사는 부모와 빈 프로젝터를 사기 위해 별짓 다 하는 철없는 오빠.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남자 주인공 그리고 외롭지 않기 위해 홍보관에 모여 물건을 사는 노인들 속에 음을 통째로 잃은 혜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녀의 시점을 따라가며 우리는 젊은 사람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노인의 마음을 비로소 공감한다. 기본 옵션으로 주어지는 것이 젊음이라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너희들이 가진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날 보면 알잖아. 당연한 것을 잃고 난 후의 깨달음은 충고를 넘은 회한이었다. 그런데도 현실을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간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혜자의 몸은 못다 한 효도를 하기 위한 다급한 마음을 따라가지 못한다. 목소리를 녹음한 돈으로 엄마를 위한 고무장갑을 사고 아버지를 위해 생전 처음 도시락을 싼다. 효녀였던 25살 혜자가 처음 쥐려줬던 봉투보다 고무 장갑과 도시락은 빛나고 애틋했다. 누구의 인생이던 당연했던 내일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온다. 다만 우리는 그런 순간이 아주 먼 미래일 것이란 착각을 드라마는 우아하게 비웃는다.
결국 보는 내내 눈물과 불안함을 쥐어짜게 만드는 이 불편한 드라마는 주인공 혜자가 알츠하이머 환자라는 반전으로 비시청자들에게도 화제가 됐다. 처음부터 알츠하이머를 내세우지 않은 방식은 영리하며 파급력이 컸다. 드라마 종영 후 많은 시청자들이 설득이 아닌 공감,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공감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혜자가 내 부모 혹은 나일 수도 있다는 지극히 합당한 현실 때문이다. 자신이 25살이라 믿는 70대 혜자는 다리가 불편한 아들을 위해 눈을 쓰던 과거처럼 오늘도 눈을 운다. 이젠 자신도 못 알아보는 머리 희끗한 아들은 평생 내 앞에 눈을 쓸어주신 사람이 엄마였음을 그제야 깨닫고 오열한다. 조금씩 자신을 잃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을 앓고 있는 엄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내내 자식의 악기를 쓸어주던 엄마의 찬란한 뒷모습이 가슴을 때린다. 끝까지 위안을 주고 간 엄마의 앞길 혹여 눈이 쌓여 있지 않을까 자꾸만 되돌아본다.